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다양한 1차 부등식의 풀이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첫 번째 다양한 1차 부등식의 해를 구할 수 있다와 두 번째 학습 목표는 1차 부등식을 활용하여 실생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학습 목표인 다양한 1차 부등식의 해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배운 1차 부등식의 풀이에 대해서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미지수를 포함한 항은 좌변으로, 상수항은 우변으로 이항하여 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3x 더하기 4가 x 빼기 2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부등식이 주어져 있을 때 미지수를 포함한 항을 좌변으로 이항해주고 상수항을 우변으로 이항해주면 다음과 같은 부등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동류항끼리 정리하여서 간단한 부등식의 꼴로 고쳐주었습니다. 이때 위에서 얻은 부등식을 동류항끼리 정리하면 2x가 -6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부등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하여 부등식의 해를 구해주었습니다. 양변을 2로 나누어 주어도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양변을 2로 나누어 주게 되면 x가 -3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음수로 곱하거나 나누는 경우 부등호의 방향이 바뀐다는 점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학습 목표인 다양한 1차 부등식에는 어떠한 1차 부등식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괄호가 있는 1차 부등식의 풀이입니다. 화면에 다음과 같이 괄호가 있는 1차 부등식이 주어져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1학년 때 배운 분배 법칙을 활용하여서 괄호를 풀어준 이후에 1차 부등식을 풀어주시면 됩니다. 분배 법칙을 이용하여서 괄호를 풀어주게 되면 2x 더하기 6이 3x 빼기 5보다 작다 라는 부등식을 얻을 수가 있고, 우리가 앞에서 복습한 것처럼 미지수가 있는 항은 좌변으로, 상수항은 우변으로 이항하여 주어서 이를 동류항끼리 정리해주면 다음과 같았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해를 구하기 위해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해 준다면 우리는 양변에 -1을 곱해주면 되겠죠. 이때 음수를 곱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따라서 괄호가 있는 1차 부등식을 해결할 때에는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이 분배 법칙을 이용하여서 괄호를 먼저 풀어 정리한 이후 우리가 알고 있는 부등식을 푸는 방법을 활용하여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개수가 소수인 1차 부등식의 풀이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다음과 같이 개수가 소수인 1차 부등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 양변을 10씩 곱해준다면 우리는 개수를 정수로 바꿔줄 수가 있겠죠.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개수가 소수인 항만 10을 곱해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항에 똑같이 10을 곱해 주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양변에 있는 모든 항에 10을 곱해 준다면 3x 빼기 10이 2x 빼기 15보다 작다 라는 부등식을 얻을 수가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1차 부등식을 푸는 방법을 활용하여서 미지수를 포함한 항을 좌변으로, 상수항을 우변으로 이항하여 주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후에 동류항끼리 정리하여서 간단히 하면 x가 -5보다 작다 라는 해를 얻을 수가 있겠네요. 이처럼 개수가 소수인 1차 부등식은 적당한 수를 곱하여 개수를 정수로 만들어준 이후 부등식을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개수가 분수인 1차 부등식의 풀이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다음과 같이 개수가 분수인 1차 부등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분수를 정수로 바꾸어 주려면 양변에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곱해주면 모든 항의 개수가 정수가 되겠죠. 따라서
분모에 있는 2, 3, 4, 6의 최소 공배수인 12를 양변에 곱해주면 다음과 같은 개수가 정수인 1차 부등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12는 양수이기 때문에 부등호의 방향은 바뀌지 않습니다. 이렇게 개수가 정수인 1차 부등식으로 고친 이후에 우리가 앞서 배웠던 1차 부등식을 풀이하는 방법을 적용한다면 미지수를 포함한 항은 좌변으로, 상수항은 우변으로 이항하여 주고 동류항끼리 정리하여 주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때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하여서 양변을 3으로 나누어 주면 x가 3분의 2보다 크거나 같다 라는 부등식의 해를 구할 수가 있겠네요. 이처럼 개수가 분수인 1차 부등식을 풀 때에는 적당한 수를 곱하여 개수를 정수로 만들어준 이후 부등식을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양한 1차 부등식의 풀이에 대해서 배워보았는데 첫 번째로 괄호가 있는 1차 부등식의 풀이의 경우에는 분배 법칙을 이용하여 괄호를 먼저 풀어 정리한 이후 부등식을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개수가 소수인 1차 부등식의 풀이의 경우 적당한 수를 곱하여 개수를 정수로 만들어준 이후 부등식을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이때 개수가 소수이기 때문에 적당한 10의 거듭제곱을 곱해주면 정수로 만들어줄 수가 있겠죠. 세 번째로 개수가 분수인 1차 부등식의 풀이의 경우에는 적당한 수를 곱하여 개수를 정수로 만들어준 이후 부등식을 풀어주시면 됩니다. 이때 곱하는 적당한 수란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첫 번째 학습 목표인 다양한 1차 부등식의 해를 구해보았고 두 번째 학습 목표인 1차 부등식을 활용하여서 실생활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차 방정식을 활용하여서 실생활 문제를 풀어보는 것에 대해서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것과 유사한 방법으로 1차 부등식을 활용하여 실생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부등식을 활용한 실생활 문제 풀이의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구하려고 하는 것을 x로 놓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문제의 뜻에 맞게 1차 부등식을 세워줍니다. 세 번째로 1차 부등식을 풀고 네 번째로 구한 해가 문제의 뜻에 맞는지 확인하는 네 가지의 단계를 거쳐주시면 됩니다. 네 번째 단계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실수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번째 단계를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제를 통해서 함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게 A에서 한 개에 1,000원인 음료수가 가게 B에서는 한 개에 600원이라고 한다. 가게 B에 다녀오려면 왕복 교통비가 2,000원이 들 때 음료수를 몇 개 이상 살 경우 가게 B에서 사는 것이 더 유리한지를 구하시오. 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영상을 잠시 멈춰놓고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문제를 해결해 본 이후에 영상을 다시 재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풀 때에는 앞에서 배운 것처럼 네 가지 단계에 근거하여서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서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다들 잘 풀어보셨나요? 그렇다면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로 우리는 구하고자 하는 것을 미지수 x로 두었습니다. 주어진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것은 음료수를 몇 개 이상 사는지가 궁금하기 때문에 구매하는 음료수의 개수를 x개라고 놓도록 하겠습니다. 2단계는 문제의 뜻에 맞게 1차 부등식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읽고 이 상황을 통해서 1차 부등식을 세워본다면 우리가 X개의 음료수를 가게 A에서 사는 경우에는
음료수 한 개가 1,000원이기 때문에 그 가격은 1000X 원이 되겠죠. 우리가 가게 B에서 음료수를 사는 경우에는 가게 B에서 음료수가 한 개에 600원이기 때문에 600X 더하기 교통비인 2,000원이 추가가 되겠습니다. 이때 우리는 음료수를 몇 개 이상 살 경우에 가게 B에서 사는 것이 더 유리한지를 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유리하다는 것은 같은 개수의 음료수를 더 싸게 사게 되면 유리하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가게 B에서 사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은 가게 A에서 사는 금액인 1000X가 가게 B에서 사는 금액인 600X 더하기 2000보다 더 큰 경우를 의미합니다. 세 번째 단계로 우리가 이렇게 구한 1차 부등식을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1000X가 600X 더하기 2000보다 크다라는 부등식을 풀어준다면 첫 번째로 미지수가 있는 항을 좌변으로 이항하여 주고 상수항을 우변으로 이항하여 주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를 동류항끼리 정리해 준다면 400X가 2000보다 크다가 될 것이고 X가 5보다 크다라는 해를 얻을 수가 있겠네요. 따라서 음료수를 5개보다 많이 사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5개보다 많이 산다라는 것은 6개 이상을 구입해야 된다라는 뜻이겠죠. 여기서 문제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4단계인 확인해보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료수를 4개 사는 경우에 금액을 비교해 본다면 A 가게에서는 4개를 사기 때문에 4,000원, B 가게에서는 4개를 사고 교통비를 포함하게 되면 4,400원이 되어서 A 가게가 더 유리하다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음료수를 5개 사는 경우 A 가게에서는 5,000원이 들고 B 가게에서는 역시 5,000원이 듭니다. 따라서 음료수를 5개 사는 경우에는 어느 가게에 가든지 금액이 같기 때문에 B 가게에서 사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음료수를 6개 사는 경우에는 A 가게에서 사게 되면 6,000원이지만 B 가게에서 사게 되면 5,600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음료수를 6개 이상 사게 되면 B 가게에서 사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우리가 이렇게 1차 부등식을 활용하여서 실생활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또 다른 예를 함께 풀어보도록 할까요? 새로운 예를 풀기 이전에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내용을 복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초등학교 때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라는 것을 배워보았죠. 두 번째로 우리는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라는 것 역시도 배워보았습니다. 세 번째로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라는 것 역시도 배워보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초등학교 때 배운 내용은 실생활 문제의 활용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들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앞에 있는 내용을 기억하면서 다음과 같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잠시 멈춰 놓고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문제를 해결한 이후에 영상을 다시 재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들 잘 풀어보셨나요? 그렇다면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함께 읽어보면 남해 보리암을 올라갈 때에는 시속 2km로 걷고 내려올 때에는 시속 3km로 걸어서 전체 걸리는 시간을 5시간 이내로 하려고 한다. 이때 최대 몇 킬로미터 지점까지 갔다가 되돌아오면 되는지를 구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4가지 단계에 맞추어서 문제를 함께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인 구하려고 하는 것을 미지수 x로 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것은 최대 몇 킬로미터 지점까지 갔다가 올 수 있는지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올라간 지점을 xkm라고 두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문제의 뜻에 맞게 1차 부등식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 상황을 1차 부등식을 활용하여 세워본다면 우리는 올라간 시간과 내려온 시간을 합하여서 5시간보다 작거나 같도록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이때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시간, 속력, 거리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올라갈 때 속력이 2km이고 올라가는 거리가 xkm이기 때문에 올라간 시간은 2분의 x가 되고 내려올 때 속력이 시속 3km, 내려오는 거리가 xkm이기 때문에 내려온 시간은 3분의 x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2분의 x 더하기 3분의 x가 5보다 작거나 같다 라는 부등식을 세울 수가 있겠네요. 3단계로 구한 1차 부등식을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개수가 분수인 1차 부등식을 풀 때에는 적당한 수를 곱하여서 개수를 정수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양변에 6을 곱하여 주면 3x 더하기 2x가 3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1차 부등식을 얻을 수가 있고 이를 동료한끼리 계산하여 정리해 준다면 5x가 3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부등식의 성질에 의해서 양변을 5로 나누어 준다면 x가 6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로 올라갈 수 있는 지점은 6km 지점까지 올라갔다가 되돌아올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여기서 문제를 마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단계를 거쳐보도록 하겠습니다. 4단계로 6km 지점까지 올라가는 데 걸리는 시간을 확인해 본다면 우리는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이기 때문에 올라가는 데 시간이 시속 2km이고 6km 지점까지 올라가는 데 걸리는 시간은 2분의 6, 즉 3시간입니다. 되돌아오는 데 걸리는 시간은 내려올 때의 속력이 시속 3km이기 때문에 3분의 6, 즉 2시간이 걸립니다. 따라서 올라간 시간과 내려온 시간을 합친다면 5시간 이내에 되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1차 부등식을 활용하여 실생활 문제를 해결해 보았습니다. 실생활 문제를 해결할 때에는 앞서 확인한 4단계를 꼭 지켜서 문제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배운 내용을 복습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1차 부등식의 풀이에 대해서 배워보았는데 첫 번째로 괄호가 있는 1차 부등식의 풀이의 경우에는 분배 법칙을 이용하여 괄호를 먼저 풀어 정리한 후 부등식을 풀어주었습니다. 두 번째로 개수가 소수인 1차 부등식의 풀이는 적당한 수를 곱하여 개수를 정수로 만들어준 이후 부등식을 풀어주었습니다. 이때 적당한 수라 함은 소수를 정수로 만들어 줄 수 있도록 적당한 10의 거듭제곱을 곱해주면 편리하겠죠. 세 번째로 개수가 분수인 1차 부등식의 풀이는 적당한 수를 곱하여서 개수를 정수로 만들어준 이후 부등식을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이때 개수의 분모에 최소 공배수를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1차 부등식을 활용한 실생활 문제를 풀어보는 것에 대해서도 배워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구하려고 하는 것을 x로 놓고 두 번째 단계는 문제의 뜻에 맞게 1차 부등식을 세워주었으며 세 번째로 구한 1차 부등식을 풀어주고 마지막으로 구한 애가 맞는지 확인하는 단계를 거쳐주었습니다. 우리가 실수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번째 단계가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